예, 시장을 섭렵한 베테랑에게 한 수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신의 한 수, 오늘 황금알TV 김성남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승의 모멘텀은 좀 부재한 상황인데요. 오히려 이렇게 눌릴 때 투자자들 저가 매수로 공략을 해봐야 될지 아니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지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번 달 들어와서 계속해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저는 산타랠리는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차트적으로도 절대적으로 깨지지 말아야 할 자리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지 테스트, 지난 금요일 날 개파락으로 깨서 시작했다가 기어이 끄집어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질문을 주신 것처럼 현재 자리가 과연 매수할 자리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12월이라고 하는 그 흐름에 있어서 이게 강세를 제대로 주면서 마감한 적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12월 시작해놓고 쭉 밀리는 경우, 요번에 해당되죠. 쭉 밀리는 경우에는 그대로 옆으로 횡보하다가 끝나거나 살짝 올려놓고 횡보하다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제가 볼 때는 저점 매수의 기회이냐라는 부분들에서 개별 종목으로는 접근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시장 전체적인 흐름들로는 강세 부분들이 이게 어떤 바닥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도의 움직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어떤 산업별 또 뭐 종목별 흐름들에서 좀 짧은 대응이 더욱더 맞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지금 모멘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왔던 거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쪼개보면 세 가지죠. 자, 금리 인상의 속도, 그 다음에 높이, 그리고 얼마나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때까지는 속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속도에 맞췄죠. 근데 이제 속도가 끝났어요. 이제 속도는 좀 조절할 거야. 대신에 속도 조절을 하는 대신에 높이를 조금 더 올라갈 거야. 그래서 5.1%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의 높이. 근데 그보다 아마 5.25, 그 다음에 5.5%, 심지어는 뭐 6%까지 올려야 된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 거냐라는 부분들에서는 아마 내년에 제가 흐름이 달라지고 2월 FOMC가 되면 지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저는 연출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보면 되겠고, 지금 당장은 어떤 립 서비스적인 부분들에서 이 하나를 풀어주는 대신에 다른 것들을 옥죄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고금리는 계속해서 유지할 거다라고 하죠. 어쨌든 내년 중에 금리 인하까지는 안 나가고 아마 금리가 동결되는 수준 정도일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시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사실 맨 처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년에 이 올해 말이나 혹은 내년쯤에서야 금리 인상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말이 안 되죠,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그걸 추적을 해 나가는 관점에서의 바라봐야 되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이제 경기 침체 부분들로 가는가가 오히려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아무리 자기네들 살려고 자기네들만 바라본다 한들 자기들이 정말 전 세계 시장이 전부 무너지는데 자기들만 좋을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최근에 신흥국들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드디어 또 IMF 차관을 받죠. 그죠? 이집트가 또 손을 벌렸습니다. 지금 레바논도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고요. 뭐 페루, 그다음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금리 수준을 5%를 올려놓고 5% 이상을 계속 유지한다. 1년 정도 유지한다면 아마도 전 세계 신흥국의 3분의 1이 무너질 거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타협점을 좀 맞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초점적인 부분은 그쪽에 보기보다는 경기 침체 상황 부분들과 그다음에 지금 당장 있잖아요. 중국이 최악의 국면을 지나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확진자가 확 늘긴 했어요. 이제 그 부분들에서 겪어야 될 진통이지 않을까 정도 생각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힌트를 얻으면 됩니다. 시장에 있어서. 자, 이제 내가 어떤 분석하지 못할 내용들을 가지고 고민하시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조금 이제 묻어두고 내년에 돼서 그다음에 물가에 대한 부분들도 내년에 딱 되면 이 우리 물가 지표가 보통 작년 대비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뭐랄까요? 조금의 착각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가 인상률이 뚝 떨어졌는데 착시 현상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어쨌든 다음이 차라리 1월 달 넘어가서 2월 달 넘어가서가 훨씬 지금보다는 좋은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섹터, 어떤 업종의 종목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냐라고 한다라면 어쨌든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은 코로나 확진자가 뭐 우리나라도 지금 좀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 그것만 지나가면 우리도 한번 넘어갔듯이 지나가면 리오프닝이 훨씬 더 세지겠죠. 그 포인트가 한 가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경기 침체로 간대요. 힘들대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경기 침체는 민간 소비가 죽는 것이다. 그럼 민간 소비에 초점 맞추지 말고 어쩔 수 없이 소비해야 되는 필수 소비 내지는 정부 정책에 따른 정부 지출 관련 주들을 관심 있게 보자. 오늘도 뭐 방산주 괜찮습니까? 않습니까? 그죠? 항공우주를 비롯해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 안 시킬 수 없잖아요. 오늘 교육주도 나쁘지 않대요. 그리고 이제, 웹툰 관련 주술할지 이제 다시 집에, 재택근무나 이런 부분으로 좀 가게 되면, 고립되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오늘 재택근무 관련주들도 상당히 잘 가는 부분들인데 엄청 세진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가다가 멈추고 오히려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이나 이런 쪽들이 더욱 더 길게 볼 때는 나갈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힌트를 갖고 시장을 보는 게 현명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1월, 2월을 기대해 보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업종 사는 게 맞을지 말씀 주셨듯이 리오프닝을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김성남 대표께서 지금은 어떤 업종에 주목하세요? 네. 자, 요거 한 가지만 딱 설명드리고 바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코스피 차트인데 요 길게 내려오는 추세 있죠. 장기 하락 추세이죠. 그걸 이번에 넘겼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10월, 11월, 딱 11월 넘어와서 넘었고 그걸 이제 깨질 뻔 하다가 지켜내고 금요일에 깨졌다가 올라온 겁니다. 요걸 약간 더 빨간색 선이 살짝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도 겨우 지켜내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걸 지켜내야 위기감에 빠지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선을 기억하시고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정부 지출 요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정부에서 이 정부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좀 공적인 공공기업적인 뭐 이런 부분들도 될 수 있을 텐데 저는 약간 4차 산업혁명 나중에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교육도 같이 연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로봇주인데 기왕이면 로봇 중에 우리 교육과도 연관이 있는 섹터에 있는 종목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해당 로봇주이면서 교육주를 갖고 왔습니다. 예, 교육 관련된 로봇주, 그러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자 일단은 로보라는 종목이 있어요. 로보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요. 교육용 로봇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주력 제품이 로보키트 그리고 로보키즈가 있어요. 이거는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 뭐 동네 놀이터에서 좀 이제 시간을 보내시다 보면 한 초등학생 좀 작은 꼬맹이들이 공구 박스 같은 걸 들고 다니는 애들 볼 수 있을 겁니다. 학교가 딱 끝나고 나오면 방과 후 수업에서요. 그 로봇을 만들어요. 로봇이 이제 건전지로 이렇게 모터를 달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 코딩용 로봇입니다. 그래서 방과 수업에서 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 거기서 매출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학교 수업인데 방과 후 수업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민간 소비라고만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이제 뭐 서울시든 뭐 어쨌든 교육 정책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뭐 영어 수업, 수학 수업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로봇이네요. 그러면서도 코딩이 들어가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사업 어떤 그런 수업 내용들이죠. 교육 내용들이죠. 이 부분들에서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을 저학년부터 고학년 이제 쭉 올라가게 되잖아요. 코딩 학원들에 또 많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은 학교 수업, 방과 후 수업 요 부분들에 묶여 있던 수업이 이제 점점 학교에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교육까지 넘어가게 되죠.
그 부분들의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포인트나 뭐 여러분들 그냥 인터넷에 코딩 로봇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해당 제품도 나옵니다. 한 10만 원이 조금 넘는 뭐 가격대도 있고 다양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언제까지 삐까쭈 인형을 사줄 거예요? 아니면은 뭘 사줄 거예요? 기왕이면 그죠? 코딩도 하고 학습도 되고 로봇 만들기 막 이런 거 좋잖아요. 우리 아이들 맨 처음에 레고 같은 거 많이 사주지 않습니까? 아기 때부터 그죠? 그런 게 아이에게 지능 발달이나 여러 가지에 도움이 많이 될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부감 없이 사줄 수 있어요. 드론 같은 것도 코딩해가지고 하는 그 드론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처럼 기왕에 내가 너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거나 생일 선물을 사주거나 그죠? 어린이날 선물을 사준다면 기왕이면 학습적인 게 포함된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요. 중국 리오프닝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국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도 리오프닝이 되면서 학교에 아이들이 학교도 가고 뭐 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위드 코로나 맞으면서 애들이 학교 그 수업 수준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딱 개학해가지고 갔더니 거의 비등비등했던 아이들이 수준이 확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위험하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교육주가 상당히 부각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로 본다면 이 회사가 중국의 그 수출 파트너사가 있어요. 베이징 로보로보 교육과기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와 이제 협력하면서 앞으로 중국 시장도 좀 더 크게 열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보로보 오늘 로봇주가 상당히 강력한 상승을 보이는데 그중에 오늘의 대장주로서 바로 로보로보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길게 보면은 저 위에서부터 많이 떨어졌어요. 13,250원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5,0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로봇주들도 크게 올랐다가 크게 내려오는 부분들이지만 이제 시장이 많이 폭락하고 더 떨어지는 구간에서 더 떨어지지는 않고 바닥을 길게 다져내는 모습, 그리고 오늘 이 앞에 쌓였던 매물들을 전체적으로 소화를 하는 과정들을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의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이게 움직여주는 포인트라면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상황, 사실 지금 주도주가 없잖아요. 그죠? 대형주 쪽에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그 포인트 엮여 있는 것들이 나을 거다. 그래서 조금은 민간 차원에서만의 소비가 아닌 그런 공공성의 성격을 가진 지출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서 중국 리오프닝과도 엮여서 갈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금의 좀 포인트 맞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사실 이전에 툭툭 눌러주면 제가 여기서 소개하는 종목들 중에 하나씩이 이렇게 밑에 빨간색 선에 닿을 수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딱 이런 자리 사면 참 좋겠죠. 그렇게 살 수 있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가서 파란색 선을 맞고 이렇게 내려와서 눌림목 줄 때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리적인 부분들은 괜찮을 거고요. 현재가부터 그래도 이제 오늘 부침이 있죠. 좀 왔다 갔다 움직임들의 부침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한 6,400원 정도까지 눌림을 줄 때 조금씩 분할적으로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다 보니까 다음 주에 만나 뵀을 때 결과를 또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재가부터 이제 눌러주는 구간들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내일 모레 뭐 이런 움직임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정도로 보고, 이 목표가는 검은색 선이 있어요. 검은색 선이 뭐냐면 20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이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 검은색 선 있잖아요. 검은색 선에 퉁퉁퉁퉁 거리면서 지지를 받는 자리, 그러면서 한 번씩 튀었죠. 깨졌습니다. 깨지고 나니까 검은색 선이 어떻게 됐어요? 검은색 선이 거의 저항대가 됐죠. 그러니까 해당 이 종목에 대해서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의미를 갖는 이동평균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포인트들이 있었던 거 참고해 주시면 이제 지금 현재로 갑시다. 현재로 갔을 때에 어때요? 올라가게 되면 200일 이동평균선이 검은색 선이 지금 한 8,000원 선에 있죠. 요 8,000원 선에 오면 상당히 또 크게 걸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응 포인트가 좀 더 쉬워지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 왔던지 간에 이 종목이 만약에 5,800원이 이탈되고 있다 하면 오늘의 상승세가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거고, 시장이 지금보다도 무너지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5,8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주 받았습니다. 로봇주 안에서 교육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로보로보 탑픽 종목으로 받아봤고요. 목표가 상단 8,000원 그리고 하단 5,800원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남 대표님의 AS도 있는데요. 우리 AS 들어가 볼게요.
정말 수익이 짱짱하게 났습니다. 메가임디가 좀 반응이 없다가 최근에 좀 시세가 나왔었는데 지금 자리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이거 사실 좀 일찍 말씀드렸어요. 근데 좀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뭐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바로 포인트가 그런 부분들이다. 이제 민간 소비나 이런 부분들이 죽으니까 교육주 부분들이 제가 그 포인트를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게 지금 반응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로보로보도 그 관점 같이 보고 메가임드도 이제 교육주들이 튀어나갈 수 있는 포인트들 코로나 확진이 다시 한번 늘어나게 된다면 어쨌든 아이들 부족한 학습은 채워져야 되는 부분들일 것이고요. 올라갈 수 있다. 그다음에 이 메가임들은 성인 교육이 중심이에요.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취업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우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겁니다. 목표가가 3,500원이었는데 일단은 한 3,200원 이상 한번 올라가 봤고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좋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아직까지는 목표가까지 좀 더 끌고 가보자라고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가임디 목표가 3,500원인데요. 지속적인 홀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신의 한 수 황금알TV 김성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